나는 다들어 상담소 이종찬 소장이다. 나는 최고의 대학에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강남, 그 중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최고 전망의 건물에 상담소를 차렸지. 그런데 대체 왜, 아니 왜 이렇게 최고 경력을 자랑하는 나에게 왜 찾아오는 상담자가 없는 것인가? 오늘도 상담하러 온 사람 없어? 없는데요? 있어? 없어. 종이스탄 소장님, 내담자가 오지 않은 이유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상담소 찾았어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제대로 왔네. 내가 또 진로 전문가거든. 아. 그래요. 진로 어떤 부분?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 계획서는 짰어요? 고민만 하다가 온 거야? 아니 자기의 고민을 페이퍼에다가 글로 써서 정리를 해야지. 경제적인 건 어떻게 할 건데? 대출 알아봤어요? 요즘 대출이 어려워. 네가 똑바로 들어야지. 네가 이래서 되겠어? 창업 계획을 말이야 그렇게 세워가지고 창업이 애들 장난이냔 말이야. 인생은 장난이 아니야. 실전이거든. 너 몇 살이야? 나보다 인생 많이 살았어? 그 정도 경험 가지고는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어. 창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다 울었니? 그럼 이제 돌아가서 자기 일 하자. 상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상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꿈이 뭔가요? 마음의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소에 오게 됐나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에 바로 뛰어들 수 없으니까 이제 회사 일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창업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이양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럴 수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상담은 난 대체 지금까지 뭘? 왜?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더 기도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이양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념으로 다 같이 사진 촬영 한 장 할까요? 청년, 백서.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백서 시즌2. 저는 진행을 맡은 종리스찬 이종찬 전도사고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소명으로 받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상담학과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20학번 이은서입니다. 기독교 상담학과 2학년 재학 중인 21학번 이도현입니다. 저는 2학년 재학 중인 기독교 상담학과 21학번 양세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상담학 전공 교수 김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주시죠. 네. 기독교 상담학과라니까 이제 상담학과랑 무슨 차이가 있을지. 일반 상담은 내담자의 내면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대인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신앙과 함께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는 상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었는데 네. 교수님이 평가하실 때 이제 몇 점짜리 답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되게 교과서다웠기 때문에 A뿔인데요. 네. A골.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상담은 상담자와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걸 돕는데요. 기독교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문제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상담에서 치유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치유되고 해결되는 경우들이 사례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이제 수시를 막 여러 군데를 지원하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제 거기에 학교에서 따돌림 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과연 실패한 인생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에 찾아온 학생이 있었는데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 회기를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그 앞에 한 달 동안 아무리 애써도 얘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얘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네, 그 따돌리는 친구들을 대하는 얘 태도가 달라지니까 얘를 따돌리는 애들도 다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얘 결국 대학도 잘 갔고요. 지금은 찬양인도 하면서 예배 인도자로 교회에서. 네. 이제 그러면서 막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담자를 진심으로 만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어루만지시는 마음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때는 우리 마음에 드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오히려 더 놀라운 변화와 치유,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어떻게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기독교 상담학과에 오게 됐는지. 저는 우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주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친구들도 좋아하기도 했어서 친구들이 상담 쪽 분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서 바로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위클래스실 상담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상담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멋진 나중에 상담 교사가 꼭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상담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안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맏언니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또 해결도 나름 해주려고 했는데 내 얕은 지식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잘 배워서 그냥 내 주변 지인들이나 동생들이나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줄 때 조금 더 그 사람에 맞춰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상담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과에 오게 된 계기는 바로 이겁니다. 졸업 앨범? 네, 맞습니다. 이게 앨범이죠. 이제 네. 졸업 앨범인데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이제 저희 반에 한 친구가 몰카 앱을 사용해서 여자애들을 촬영하고 다녔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학생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또 피해 학생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너희 만약에 이거를 신고하게 되면은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이 결국엔 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사건을 겪고 난 후부터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잘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상담이라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상담 교사라는 꿈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목표로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건 겪었을 때 마음이 좀 어땠어요? 저 스스로에게 좀 실망을 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친구들을 되게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제가 친구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무서워서 그 애들과 함께 선생님들한테 싸우거나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굉장히 도영군을 또 굉장히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황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중학생 시절의 도영군을 만약에 본인이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좀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자신감에 대한 방향으로 상담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득했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았었거든요. 그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신감을 정말 가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저의 얘기도 해주면서 좀 상담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선택 나서기 어려웠을 수밖에 없고 근데 대부분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만 우리 도연 학생은 그걸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용기 있게 행동한다는 건 뭘까 올바른 교사의 모습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삶의 전환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고 힘이 있는 이제 그런 우리 도연 학생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부분도 있네요. 참 과거의 경험들이 또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참 위대한 경험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상담학과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짧게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다들 내면적으로 너무 성숙하고 또 부드럽고 온유하다. 네.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경청도 남다릅니다. 잘해주고. 네. 좀 기독교 상담학과 어떤 분위기인가요? 어떤 얘기를 하기가 되게 편해요. 어쨌든 간에 상담을 다 들어주는구나. 네, 다 들어줘요. 일단 들어주는구나. 일단 고개를 끄덕이고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되게 다가가기도 쉬운 사람들이고 모든 학우분들이 그래서 저도 저희 학과 친구들한테 되게 저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속마음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저희 학과만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아니, 같아요. 궁금한 게 네. 기독교 상담학과는 아싸가 없나요? 네. 맞아요. 네, 소외되는 친구들 없이 그냥 다 같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외될라 치면 교수님들이 챙겨요. 네, 저희 전공의 특징이 이제 학생들도 멀리서 보면 딱 알아요. 그래, 그럴 것 같아. 네, 딱 보면 막 표정도 끄덕이고 알것 있고, 같아. 네. 막 다독이고 있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챙기고 보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전공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들 상담자이면서 교수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학생들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면서 챙기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또 기독교인들이시잖아요, 다. 거기다 이제 신앙과 사랑 탑재돼 있으니 뭐 이게 둘 수가 없겠구만 가만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오늘 굉장히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저도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이제 곧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연애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역과 목회에 또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0% 거의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눈을 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외롭거나 할 때는 이렇게 또 상처받았거나 할 때는 아 그래 내 옆에 누가 있어주면 좋겠다. 연애와 결혼을 해야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이성이 있었는지. 아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오. 동성 말고 이성. 동성 말고. 네네. 네, 오늘 다 나오는 건가요? 아 그래. 상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는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지금 느낌이 확 왔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실제로 바쁘고 누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제가 실제로 만나서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아 어차피 만나도 안정감을 못 느끼겠구나. 이런 게 약간 내 마음속에 전제로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마디에 아, 그렇게 질문으로 치명적인 질문. 치명적인 질문. 저를 꿰뚫는. 예. 기도를 계속 하고 계셨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짝을 찾아주시지 않으실까. 굉장히 촌철살인 기도를 못 하고 있어. 이게 뭔가 저희 청년들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제 기도를 하는 게 약간 하나님한테 좀 미안하고 이게 우리 애들 기도도 못 하는데 내 기도를 해서 될까?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내가. 맞아요. 기도 안 해요. 예.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구하는 게 좋죠? 네. 하나님 언제나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들어주시죠. 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네.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네,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자랑스럽습니다. 네, 최고예요. 예. 근데 진짜 이거를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제가 목회자니까 저한테 누가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상담사에 내려놓고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 요거 한번 속 깊은 얘기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괜찮아, 괜찮아. 그래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 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 행복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할 때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람이 뭐든 다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벌써 안 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조금 현실과의 이런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이 현재 지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영군 우리 선배님한테 한번 좀 요거 상담. 갑작스럽지만 요거 좀 상담 좀 부탁할게요. 어떻게? 예. 본인 말할 거 생각하고 있었죠. 네. 네. 세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이제 제가 얘기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20대시니까 계속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조금씩 찾아보고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미로라도 조금씩. 근데 되게 들으면서 요즘 20대 친구들을 보면은 행복을 1순위로 두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 진로나 뭐 이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자기 행복을 1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방금 행복을 1위로 생각한다 했을 때 저는 되게 좀 놀랐어요.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어요. 네. 우리 세희 양은 요즘 고민이 뭐예요? 학교에서의 그냥 대인 관계나 인간 관계가 되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나 완전 공감하잖아. 그냥 이제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언니 역할을 했었어요. 대안학교에서도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언니 누나고 집에서도 동생이 3명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제 첫째다 보니까 또 챙기는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만약에 제 역량보다 더 높은 아이를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좀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 꼭 모든 대상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까? 관계라는 것은 쌍방, 사공,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인데 그런데 뭔가 내가 일방적으로 주어야 한다, 돌봐야 한다, 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다 보면 누구라도 소진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누구라도 지치고 그 가운데에서 번아웃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가끔은 의존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 마음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또 누군가를 끌어가기도 하고 이제 대인관계에서 내가 주로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내 대인관계 스타일과 패턴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세희 양도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아, 너무 저한테도 좀 와닿는 얘기였던 게 저도 또 성직자 증후군 있거든요. 항상 도덕적으로 보여야 되고 네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해줘야 되고 막 이런데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네. 꼭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다. 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의지도 하고 네. 저 사람들에게 업혀도 가고 네. 관계가 쌍방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상대방의 감정이 좀 전이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 때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6번을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6번.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저의 상태도 모르겠고 저의 감정도 모르겠고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그 6명의 사람들한테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을 계속 잃게 되는 그 슬럼프에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동생들 상담을 많이 해줬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상담을 해줬다기보다 아이들이 힘든 걸 듣고 그냥 그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나름대로 해결책을 저도 머리 쥐어짜면서 하니까 그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막 되게 많이 같은 얘기를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문제로 이제 저도 나중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해주고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해결책을 낼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동생들은 힘들어하고 나는 해결을 못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저도 막 힘들고 애들한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담하다가 이제 들어는 현실적이야. 들어는 주는데 이제 표정은 좀 썩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좀 상담 지식을 갖고 싶다. 그때 약간 잠깐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잃어가게 되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그냥 멍하니 살면서. 상담자로 일해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기 돌봄이에요. 결국은 누군가를 살리고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영, 내가 전반적으로 잘 정말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자기 돌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상담사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감을 할 때 그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아무래도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내담자의 마음이나 그 환경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넘어가게 됐을 때 이거 공감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가정폭력을 이제 좀 많이 당해오던 친구였어요. 정말 뭐 듣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많이 폭행을 당했었고 했는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찾아왔던 거죠. 가만히 들어주고 최대한 그 생각에 어떻게든 공감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공감을 제대로 그 친구한테 맞춰서 해주기도 너무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가족관계, 뭐 이혼이나 아니면 그런
정말 가족끼리 복합적으로 얽혀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제가 겪어보지도 않아서 공감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내가 나중에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말 편안하고 감사하게 살았구나라는 걸 대학 와서 더 깨닫고 제 그래서 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삶에 만족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감사함을 타인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동생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동생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성격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이 한마디를 하면 얘는 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아이한테는 그냥 별로 말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해결책을. 사례가 아니라 사람을 모르겠어서 어려웠구나. 네.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속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도 내가 상담가의 길을 가고 싶은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떤 상담가가 되고 싶은지. 저는 되게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지인들에게 힘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상담가가 되고 싶고 내담자 분들에게도 되게 삶의 의미를 이루신 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이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구나 해서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제가 기억에 남아서 계속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담 교사가 되고 싶어요. 되게 부드러운 유쾌함과 긍정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기다고. 오늘 그걸 못 봤네. 웃긴 모습을. 그래서 이런 문장 처음 들어봤어요. 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렇게 어필하고 웃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서야. 저는 그럼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담을. 왜냐면은 요즘 사회를 돌아보면은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우울이 끝까지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우울증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상담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말 제가 봤던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담 교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쵸. 이제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호 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업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살이 되든 카페를 창업을 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도 주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던지 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과정들을 통해 청소년들을 돕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커피숍과 이제 연결해서 네네네. 같이 이제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게 네, 맞아요. 이렇게 뜨겁게 청춘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혹시 들려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으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교수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상담자로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서서 먼저 시작한 선배잖아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고민이 될 때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내담자를 만나는 그 상담 시간이 되었을 때 항상 새기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결국은 비교와 내가라는 생각,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 이제 이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성령님을 통한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겸손하게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적하신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나는 오늘도 그렇게 내담자 만나야겠다.
이렇게 매 시간 사실 마음을 다잡는, 왜 의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소독하면서 준비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전 내담자 만날 때 그렇게 말씀 한번 새기면서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기독교 상담자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같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애정과 진심이 이제 묻어나오는 말씀이셨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막 거대한 기업체를 이루고 위대해지고 이런 것에 앞서서 먼저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품는 것, 그리고 그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과 분들과 또 저와 이 오늘 방송을 보신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그렇게 상담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좀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